마음의 여유 그리고 포기. 어떤 사람이 그릇을 담은 광주리를 등에 지고 길을 가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릇 하나가 떨어져 깨져버렸다.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갈 길을 갔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불러 세워 물었다.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이오? 이미 깨진 것을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그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다.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가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인생의 도리다. 어느 한 축하 파티에서 홍콩의 재벌인 리카싱은 이런 말을 하였다. 상황이 좋을 때 너무 낙관하지 말고 상황이 나쁠 때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수련함에 있어서 최고 경지는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에서나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시대와 환경을 탓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기보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욕심이 나네.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어. 아직 미련이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고드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고 스스로의 사정을 헤아려보고 그 사정이 이치에 맞는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불안하면 무엇이든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얻은 것을 잃지 않을까 불안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자신에게 최소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소욕지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욕심을 줄이고 이제 여기서 만족하라는 말이다. 욕심이 적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뜻을 강조한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만족을 알면 겸허해진다. 우리는 늘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한 것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이걸로 됐어 라는 생각에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오늘은 이만큼 애썼으니 됐다. 혹은 이 일에 관해서는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심신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영원히 영웅 또는 승리자로만 살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한 인간으로 살 수는 있다. 그가 말한 영웅 또는 승리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는 상태를 뜻하고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얻었던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상태를 뜻한다. 다음은 원숭이 사냥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주 출몰하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사냥을 했다. 땅콩을 발견한 원숭이가 함에 손을 넣어 땅콩을 움켜쥐면 주먹을 쥔 손은 나무암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사냥꾼이 나타나자 원숭이는 도망치려고 발버둥치지만 나무암에 밀어 넣은 손을 빼지 못하고 결국 잡히고 만다. 사실 원숭이가 움켜쥔 손을 펴기만 하면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원숭이는 무언가 잡기만 하면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 줌의 땅콩 때문에 평생의 자유를 잃고 만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포기란 마음가짐이다. 포기는 천근만근되는 걱정을 헐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전환시켜주는 묘약이기도 하다. 이도저도 버릴 수 없어 우유부단하게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걱정만 늘어나게 된다. 한 선생님이 학생을 어느 신비한 창고로 데려갔다. 그 창고에는 기이한 빛을 뿌리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보물마다 또렷하게 교만, 정직, 쾌락, 사랑 등의 글들이 새겨져 있었다. 아름답고 눈부신 보물을 처음 본 학생은 보는 것마다 탐이 나서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보물을 가득 넣은 주머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숨이 차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려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그에게 충고했다. 얘야, 보물들은 좀 버리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느냐. 학생은 못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주머니 속에서 보물 2개를 골라버렸다. 그러나 보물을 워낙 많이 담은 탓인지 주머니는 여전히 무거웠다. 학생은 또 한 번 보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렇게 고통, 교만, 번뇌 등을 버리고 나니 전보다 주머니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학생은 여전히 걷기 힘들었다. 선생님은 또 한 번 타일렀다. 다시 한번 살펴보렴 더 버릴 수 있는 게 없는지. 학생은 끝내 묵직한 명예와 이득을 버렸다. 주머니 속에는 겸손, 정직, 사랑밖에 남지 않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학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뿐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집을 불과 100m 남겨놓고 그는 또 한 번 주저앉았다. 심한 피로가 몰려와 이번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얘야, 더 버릴 게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렴. 집까지 100m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선 집에 가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다시 와서 찾아가면 될 게 아니냐? 고민하던 학생은 사랑을 꺼내어 아쉬운 듯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길에 버렸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즐겁지 않았다. 길에 버리고 온 사랑이 맘에 걸렸던 것이다.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사랑은 너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한단다. 체력이 회복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렴. 이튿날 몸을 회복한 그는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커다란 행복을 느꼈다. 이때 선생님이 다가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다. 축하한다. 끝내 포기하는 법을 알게 되었구나. 현실은 가끔 당신이 소유한 권력이나 기회를 포기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기가 곧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선한 들꽃을 꺾고자 한다면 도시의 쾌적함을 포기해야 하고 산악가가 되려면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포기해야 한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커피와 콜라를 포기해야 하고 영원한 박수갈채를 원한다면 눈앞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안전한 항구를 포기하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사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해내지 못해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과거의 행동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흘러간 물이고 깨진 유리병이다. 오늘을 버리는 것은 내일을 얻기 위함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다면 제 아무리 무쇠골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저앉게 될 것이다. 포기를 배우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조금씩 성숙하게 된다. 시련의 고통도 굴욕이 남긴 복수도 마음속의 무거운 짐도 정열을 소모하는 분쟁도 끝없는 변명도 권력에 대한 추구도 금전에 대한 탐욕도 무의미한 쟁탈도 중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필요할 때 포기해야 한다. 가진 것을 포기하기란 말이 쉽지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스스로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자기 수집가가 있었다. 그는 주전자를 유난히 좋아해서 모양이 다양하고 신비한 찻주전자를 가득 수집하였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직접 찾아갔고 마음에 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것을 꼭 사들였다. 그는 자신이 모은 도자기 중에서 용머리 모양으로 된 주전자를 가장 아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그는 용머리 찻주전자로 차를 우려 친구를 접대하였다. 친구는 용머리 찻주전자로 우려낸 차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친구는 호기심에 차주전자를 들고 살펴보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깨지고 말았다. 방하는 벼랑간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에 잠겼다. 이때 도자기 수집가인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깨어진 조각들을 주워서 옆에 있는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찻주전자를 꺼내 차를 끓이며 계속해서 친구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제일 아끼던 찻주전자였는데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도자기 수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미 깨어진 주전자인데 거기에 미련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찾다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포기는 일종의 경지이다. 또한 자연의 법칙에 따른 누구나 거쳐야 할 통과이래다. 포기할 줄 아는 자만이 홀가분하게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